최근 들어 60세 이상 남성들 사이에서 비아그라 사용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예전처럼 자신감을 되찾고 싶어 하고 잃어버린 활력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효과가 좋다고 믿으며 매일, 때로는 최고 용량까지 복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어떠신가요? 약만으로 정말 그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부부 사이의 침묵까지 모두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비뇨의학과에서 30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온 의사 김혜진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분들 중 상당수는 단순히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안고 계십니다. 김남호 씨, 66세, 은퇴한 택배 기사였던 그는 지금 매일 밤 휴대폰 알람을 2개 맞춥니다. 하나는 양치와 세면, 또 하나는 비아그라 복용을 위한 알람입니다. 처음에는 기적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자신감을 되찾았고 아내와의 관계에도 새로운 불빛이 켜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복용을 반복할수록 얼굴은 붉어지고 머리는 지끈거렸으며 심장은 이유 없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건 약을 삼켰는데도 불빛이 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을 더 세게, 더 자주 먹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은 남호 씨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같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엔 당연했던 순간이 이제는 준비운동처럼 느껴지고 아내의 손길이 낯설어집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미안함만 쌓이며 부부 사이의 거리는 침묵 속에서 바다처럼 넓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사실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끝났다는 속삭임은 마음을 빠르게 늙게 합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고개를 숙이고 혹시 내가 부족해서일까? 혹시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생각에 휘둘리다 보면 저녁이 두려워집니다. 두려움은 몸을 굳게 하고 굳은 몸은 다시 두려움을 키우며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몸은 단순한 스위치가 아닙니다. 호르몬은 메신저처럼 구석구석 소식을 전하지만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혈관은 물길과 같아 작은 생활 습관 하나에도 흐름이 달라집니다. 결국 문제는 약의 세기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회로 자체입니다. 약은 스위치를 켜줄 수 있지만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면 불빛은 켜지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약을 더 세게 먹는 대신 어떻게 회로를 점검하고 다시 불을 켤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다시 불빛을 되찾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순간 다시 용기를 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표시가 오늘을 바꾸는 큰 불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을 줄이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묻습니다. 제가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확인한 것은 단순하지만 확실한 2가지였습니다. 바로 지켜야 할 4가지 안전 원칙, 그리고 단계적으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30일, 60일, 90일 여정입니다. 먼저 4가지 안전 원칙입니다. 첫째는 의사와 꼭 상의하는 것입니다. 혼자 판단해서 용량을 늘리거나 다른 약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협심증 약이나 심장 관련 약과 함께 드시면 갑자기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선생님, 한 번만 먼저 여쭤볼 걸 그랬습니다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둘째는 절제와 간격입니다. 매일같이 또 가장 강한 용량으로 드시면 불안감만 더 커지고 몸은 점점 지칩니다. 오히려 필요한 순간에 몸의 리듬에 맞추어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셋째는 식사와 술입니다. 늦은 밤 기름진 고기를 드신 뒤에 약을 드시면 효과는 떨어지고 간과 위장의 부담은 커집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은 물길과 같습니다. 물길이 막히고 진흙이 쌓이면 아무리 수문을 크게 열어도
물레방아는 돌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는 다른 약들과의 간격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전립선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와 함께 드시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고 계신 약 목록을 꼭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지켜내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 3달 유혹 후 회복 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30일은 몸을 깨우는 시기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하루 충분한 물 마시기, 저녁은 가볍게 먹기. 아주 단순한 세 가지지만 이 습관만 지켜도 아침에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덜 무겁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60일째가 되면 근육과 호흡을 회복하는 시기로 들어갑니다. 특히 골반 적응과 엉덩이 근육은 남성 건강의 펌프와 같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천천히 일어서기, 가볍게 계단 오르기, 소변을 참는 듯 근육을 조였다 푸는 케겔 운동. 여기에 일정한 수면 리듬을 맞추면 호르몬의 균형이 돌아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90일째가 되면 관계와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단순히 부부 생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함께 산책하기, 저녁에 짧은 대화 나누기, 가볍게 손을 잡는 것. 이런 루틴이 쌓이면서 내 몸이 스스로 반응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약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오히려 자기 몸에 대한 신뢰가 커집니다. 실제로 윤태호 씨 62세, 은행 지점장 은퇴제는 이 과정을 밟고 계십니다. 은퇴 후 자신감을 잃고 매일 약에 의지하셨는데 두통과 불안 때문에 저를 찾으셨습니다. 저는 4가지 안전 원칙을 알려드리고 3종 퀴즈 6090 여정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에는 아침에 덜 무겁다고 하셨고 2달째에는 잠이 깊어지면서 얼굴빛이 밝아졌습니다. 3달째가 되자 아내와의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고 약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변화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약은 임시 스위치일 뿐입니다. 진짜 회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습니다. 스위치만 바꾸려 하지 말고 회로를 살펴야 합니다. 그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원칙과 3실6교견 구심 회복 여정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비슷한 말을 꺼냅니다. 선생님, 더 강한 걸로 먹으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먹어야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술이랑 같이 하면 더 잘 듣던데요? 오늘은 이 3가지 흔한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할수록 좋다는 믿음입니다. 조성민 씨 58세, 공장에서 반장으로 일하는 그는 늘 강인한 이미지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약도 가장 강한 용량을 택했습니다. 한 번에 끝내야죠. 세게 써야 자신감도 세집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늘 붉었고 두통과 어지럼증이 따라왔습니다. 결국 약효는 기대만큼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몸은 금세 적응했고 불안만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불빛이 더 밝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켜져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회로가 지칩니다. 두 번째는 매일 먹어야 유지된다는 생각입니다. 박도현 씨 71세, 평생 농사를 지어온 그는 성실함이 몸에 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약도 매일 챙겨 먹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비료도 매일 줘야 농작물이 잘 자라잖소. 이 약도 매일 먹어야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분명 효과가 있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몸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통과 피로가 더 심해졌습니다. 약에 길들여진 몸은 쉬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혈관은 농작물의 뿌리와 같습니다. 매일 같은 비료만 주면 흙은 메말라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약도 필요한 순간에만 조심스럽게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술과 함께하면 더 잘 듣는다는 착각입니다. 이문기 씨 65세, 자영업을 하며 손님들과 술자리를 자주 가지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한잔하고 약을 먹으면 더 강해지는 것 같던데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져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술은 간이 약 성분을 흡수하기 전에 먼저 분해하려고 달려듭니다. 결국 약효는 줄어들고
몸에는 부담만 커집니다. 혈관은 신호등이 초록불이라도 전기가 끊기면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술과 기름진 음식은 전기를 끊어버리는 정전과도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오해는 단순한 착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은 점점 무뎌지고 약효는 줄어들며 불안은 커집니다. 결국 내성에 덫에 빠지고 자신감을 더 잃게 됩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면 길은 있습니다. 약을 더 강하게, 더 자주, 술과 함께 쓰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오해가 풀렸다면 이제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림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다음에서는 약이 어떻게 작용하고 왜 때로는 효과가 줄어드는지 그리고 우리 몸의 회로가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지를 쉽고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비사로 30년을 살아온 한상우 씨, 60세. 그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으면 어떤 날은 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전혀 안 됩니다. 도대체 제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에게 버스 엔진을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엔진이 제대로 달리려면 엑셀, 브레이크, 연료, 전기 신호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발기를 돕는 신호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인데 이것이 엑셀을 밟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엑셀을 막아서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바로 PDE5라는 효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약은 이 브레이크를 잠시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약만으로는 항상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브레이크를 풀었다고 해도 연료가 부족하면 차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연료가 바로 혈류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있다면 아무리 브레이크를 풀어도 피가 충분히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걷기, 수분 섭취, 저녁 식습관 같은 기본적인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호르몬은 무정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뇌에서 출발하라는 신호를 보내도 배터리가 방전된 무정의는 아무 소용이 없지요.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는 바로 이 배터리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약을 먹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호는 제대로 날아갔는데 받는 쪽에 배터리가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상우 씨는 제 설명을 듣고 한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약은 단지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것이고 진짜 문제는 연료와 배터리, 그리고 신호였군요. 맞습니다. 약은 순간적인 도움은 줍니다. 그러나 혈관의 건강, 호르몬의 균형, 스트레스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불빛은 스위치만으로 켜지지 않습니다. 전기가 흐르고 회로가 살아있어야 방안이 환해집니다. 이 그림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브레이크를 잠시 풀어주는 역할, 산화질소는 엑셀, 호르몬은 무정의 메시지, 수면은 배터리.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차가 달리고 자신감도 되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약을 잘못 쓰면 가장 먼저 어디서 신호가 올까요? 바로 심혈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심장이 가장 먼저 경고음을 울리는지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호 씨, 62세, 은퇴한 은행 지점장는 며칠 전 자신의 일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옛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평소보다 한두 잔 더 마신 게 전부였었는데 집에 돌아와 늘 하던 대로 약을 삼켰다. 그 순간은 괜찮았지만 한밤중 갑자기 머리가 빙 돌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눈앞이 하얘지며 의자가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아내가 옆에 있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 기록은 단순한 하루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술과 약이 동시에 들어갔을 때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작은 창입니다. 혈압은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의 흐름과 같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잘 달리던 차들이 갑자기 사이렌 소리를 듣는 순간 모두 급제동을 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와 술이 만나면 우리 몸의 혈관에서도 이런 급제동이 일어납니다.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심장은 비상벨처럼 두근거림으로 알려줍니다. 특히 더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협심증 치료에 흔히 쓰이는 니트로제제와의 병용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와 니트로제제가 함께 들어가면 혈압은 순식간에 위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는 이런 이유로 실려온 환자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단 몇 분 사이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응급처치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태호 씨가 경험한 어지럼증과 두근거림은 심장이 보낸 조용하지만 강한 경고음이었습니다. 그는 술 때문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었지만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더 큰 위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3가지 원칙을 항상 강조합니다. 첫째, 술자리가 있던 날은 절대로 약을 복용하지 말 것. 단 한두 잔이라도 방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둘째,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주치의에게 반드시 알릴 것. 특히 심장약, 혈압약, 협심증 치료제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가슴 두근거림,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료진을 찾을 것. 잠깐이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심장은 비교적 솔직한 장기입니다. 무리가 오면 두근거림, 흉통, 어지럼증 같은 신호를 곧바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심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간과 신장은 다릅니다. 이 장기들은 오래도록 묵묵히 버팁니다. 손상이 서서히 진행되는데도 조용히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깨지는 순간 이미 손상은 깊이 진행된 뒤일 때가 많습니다. 간은 정수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 술, 약물은 모두 이곳을 거쳐 정화됩니다. 처음에는 능숙하게 처리하지만 처리량이 계속 늘어나면 정수장이 지쳐갑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도 내부의 기계는 과열되고 고장이 조금씩 누적됩니다. 신장은 하수 처리장과 같습니다. 몸속에서 발생하는 노폐물과 약 성분을 걸러내고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과망에 계속 쓰레기를 몰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문제없이 흘러가지만 조금씩 막히고 결국 도시 전체가 지치게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수치가 정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장기들은 한계 가까이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해보니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치는 아직 경계선을 넘지 않았지만 장기들은 이미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보내는 피로, 갈증, 잦은 소변 같은 변화는 간과 신장이 내는 작은 불빛 같은 경고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사, 조기 상담, 그리고 맞춤 조절입니다. 첫째, 정기적인 혈액 소변 검사를 통해 장기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둘째,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현재 복용 중인 약과 생활 습관이 간 신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스스로 사용 기간을 늘리거나 용량을 올리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체질과 건강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에 맞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간과 신장은 큰 소리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살펴야 하고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 지쳐가는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상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갑자기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다음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의존의 고리를 끊을 차례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약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오늘 밤도 실패하면 어쩌죠? 몸보다 마음이 먼저 흔들릴 때 진짜 위기는 시작됩니다. 약을 손에 쥐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그 불안이 스스로를 더 올가매고 관계까지 멀어지게 합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의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최강민 씨, 64세 은퇴교사입니다. 아내 장미정 씨와는 오랜 세월을 함께 해왔지요. 그런데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광민 씨가 늘 약부터 챙기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약을 안 먹었는데 혹시 실망시키면 어쩌나. 남편이 이렇게 중얼거릴 때마다 미정 씨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이 옆에 있는 게 좋은데 왜 늘 약이 먼저일까? 이 대화 속에는 많은 부부들의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불안은 약에 대한 의존을 키우고 의존은 다시 불안을 부릅니다.
결국 마음의 고리가 관계마저 흔들어 놓습니다. 저는 광민 씨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배터리와 같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충전되어야 오래 갑니다. 배우자의 애정 표현은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예요. 그런데 약은 잠시 불을 켜주는 점퍼 케이블일 뿐입니다. 케이블만 붙잡고 있으면 배터리는 더 방전됩니다. 이 말을 계기로 두 사람은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만의 루틴을 만들자. 매일 밤 10분만 대화하기. 그리고 잠들기 전에 손 꼭 잡기. 아내의 제안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짧게 산책을 하고 따뜻한 차를 함께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온기, 눈을 마주보며 나누는 웃음, 그것만으로도 불안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약을 안 먹어도 이렇게 웃으며 대화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 그래, 우리 시간은 약에 매이지 않는 게 더 소중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약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 때문에 관계를 피하게 되고 결국 더 큰 의존으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매일 일정한 수면으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짧은 산책과 대화, 손을 잡는 것 같은 안전한 접촉을 이어가 보십시오. 함께 스트레스를 풀고 웃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감을 회복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마음의 고리를 끊었다면 이제는 몸의 회로를 깨워야 합니다. 아무리 의지가 충전될 수 있어도 몸속 펌프와 밸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자신감은 쉽게 꺼져버립니다. 약에만 의존하는 순간은 잠깐의 불빛일 뿐 오래 지속되는 힘은 결국 몸에서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안전한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필요한 건 정확함, 충분함, 꾸준함, 세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는 빠른 걷기입니다. 하루 30분에서 40분, 너무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단지를 한 바퀴 돌거나 가까운 공원을 걸어보세요. 걷기는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순환 운동입니다. 혈관이 열리고 심장이 펌프질을 하듯 리듬을 찾습니다. 꾸준히 이어가면 하체 근육이 두꺼운 파이프처럼 혈류를 밀어주고 발끝까지 따뜻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동작이 바로 등근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깊이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과정에서 엉덩이 근육이 단단하게 수축합니다. 등근은 우리 몸의 펌프입니다. 강한 펌프가 움직여야 혈류가 상체와 하체를 자유롭게 오갑니다. 처음에는 10번만 해도 허벅지가 뻐근할 수 있지만 그 느낌이 바로 근육이 깨어난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짧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고층을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단 몇 층만 오르내려도 충분합니다. 계단은 등근과 허벅지를 동시에 자극해 혈액을 힘있게 밀어 올립니다. 마치 물탱크에 펌프가 켜지는 것처럼요. 다만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숨이 과도하게 차면 즉시 멈추고 다시 편안할 때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골반저 근육을 깨우는 케겔 운동입니다. 소변을 참는 듯이 골반 아래 근육을 몇 초간 조였다가 푸는 동작입니다. 하루 3번, 한 번에 10회 정도만 시작해보세요. 골반전은 밸브입니다. 밸브가 열고 닫히며 흐름을 조절해야 펌프가 밀어낸 혈류가 제대로 유지됩니다. 혹시라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따뜻한 물로 샤워한 뒤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따뜻한 물이 굳어있던 혈관과 근육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칭이 몸의 길을 열어줍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 과정을 넣어주면 피로는 풀리고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물과 전해질 보충입니다. 과하면 해롭지만 적절한 수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땀을 흘린 뒤엔 전해질이 빠져나가므로 미지근한 물이나 가벼운 전해질 음료로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만 2배로 한다고 내일 효과가 2배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놀라 통증이나 어지럼증으로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신호가 나타난다면 즉시 멈추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작은 기록장을 준비해 하루의 운동과 몸의 느낌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걷고 나니 발끝이 따뜻해졌다.
같은 간단한 메모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둥으는 펌프입니다. 골반전은 밸브입니다. 펌프와 밸브가 살아 움직일 때 몸은 다시 리듬을 찾습니다. 이 리듬이 바로 자신감을 되살리고 약에 대한 의존을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낮 동안 펌프와 밸브를 깨웠다면 이제는 그 힘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저녁의 3가지 스위치, 식사, 술, 수면입니다. 밤은 정비 시간입니다. 낮 동안 달린 엔진을 점검하고 기름칠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때 야식과 술을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비소에 모래를 뿌려 넣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오준호 씨, 63세 회계사입니다. 그는 늘 야근 뒤 늦은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문제는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얼굴이 붓곤 했지요. 어느 날부터 그는 저녁을 조금 당겨 먹고 잠자기 전 최소 3시간은 소화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다. 전날의 무거움이 사라졌다. 식사 타이밍 하나만 조정했을 뿐인데 순환이 달라진 겁니다. 두 번째는 유성진 씨, 57의 택시기사입니다. 그는 손님들과의 약속 때문에 밤마다 술자리에 끌려다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 새벽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침에는 피곤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밤 술자리는 줄이고 대신 가볍게 차 한 잔을 마시자.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고 운전 중에도 집중력이 유지됐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술 한 잔의 즐거움보다 숙면이 주는 활력이 훨씬 크구나. 세 번째는 신동훈 씨, 70의 서점 주인입니다. 그는 늘 늦게까지 책을 정리하고 스마트폰을 만지다 새벽 1~2시에야 잠들었습니다. 아침마다 기운이 빠지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작은 실험을 했습니다. 밤 11시에는 불을 끄고 커튼을 닫은 뒤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 처음 며칠은 뒤척였지만 일주일 후 그는 달라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밤에 깊이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니 낮 동안 기운이 살아난다. 수면이라는 스위치를 바로잡자 호르몬과 순환이 회복된 것입니다. 저녁은 단순히 하루의 끝이 아니라 내일의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3가지 스위치만 기억하세요. 첫째, 기름진 야식은 피하고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하세요. 둘째, 술자리는 가급적 낮이나 오후로 옮기고 밤에는 피하십시오. 셋째, 수면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카페인과 화면 자극을 줄여 깊은 잠을 준비하세요. 몸은 밤에 회복하고 호르몬은 수면 중에 다시 충전됩니다. 이 단순한 3가지 스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아침의 활력과 자신감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긴 여정의 마지막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아그라를 마법의 약처럼 생각합니다. 이 한 알이면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잃어버린 자신감이 되살아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하며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 약은 해답이 아닙니다. 잠시 스위치를 켤 수는 있어도 오래도록 방을 밝히는 건 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생활 습관입니다. 이 약은 임시 목발과 같습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잠깐 기대게 해줄 수 있지만 결국 걸어야 하는 다리는 여러분의 2다리입니다. 매일 쌓아 올린 식습관, 수면, 운동, 그리고 마음을 돌보는 태도가 그 다리의 힘줄과 근육이 됩니다. 목발에만 의지하면 오히려 다리는 점점 약해지고 언젠가는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다리를 다시 훈련한다면 목발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할 때만 잠시 쓰는 보조가 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 왔습니다. 약은 도구일 뿐 답은 당신의 몸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식사를 조절하고 밤 시간을 바꾸고 아침에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쌓으면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가능할까요? 라고 묻던 분들이 나중에는 이제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순간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약이 아니라 생활의 힘으로 다시 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약은 절대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반드시 의사의 상담과 지도를 받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안전 원칙이 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 절제와 빈도 조절, 식사 타이밍 관리, 약물 상호작용 화학긴, 이 4가지가 기본입니다. 셋째, 증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두통, 홍조, 어지럼증 같은 작은 신호를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넷째, 니트로제제 같은 특정 심혈관 약과는 절대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몸의 반응을 기록하고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해야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계속 약에만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생활을 바꾸어 근본적인 회로를 되살릴 것인지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2번째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신감을 되찾는 길이고 건강과 삶을 함께 지켜가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감사합니다. 혹은 유익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바꿔보겠습니다 라는 다짐도 좋습니다. 그 짧은 한 줄이 여러분의 의지를 다지고 다른 분들께는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누르셔서 앞으로의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하고 따뜻하게 바라며 내일 아침은 더 밝고 힘차게 시작하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